오늘은 선행학습 관련한 거를 발표를 또 하게 됐는데요. 우선 아까 이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도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꾸고 싶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주제를 한 거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약간 논의를 하다가 사실 저희도 자유학기제라는 게 도입은 되지만 또 저희가 제시한 방법 또는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 제시한 방법들이 해결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왜 제시를 했냐면, 이양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진 않지만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그거를 감시하고 최대한 효과가 있는 것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또 선행학습 금지법, 그냥 쉽게 그냥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말이.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인데, 이왕 그걸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하에 이걸 사실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약간 관료제적인 어떤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에서 약간 준비를 했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거 정부에서 우리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보자. 네. 자, 그럼 이제 선행학습 관련 공교육 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학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요. 그 초중고등학교 보니까 수학 사교육이 80%에 육박을 하고 있죠. 전체가 80%이 정도 있으면, 사실 쉽게 얘기해서 거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다 아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0명 안 한다고 하면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그런 친구들 외에는 거의 다 하나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학 사교육과 학교 수업 진도의 관계를 보면 학교 진도보다 1개월 이상 빠른 내용 위주로 배운다가 대부분이었고요. 1, 2주 정도 예습 복습 정도 한다 하면 이제 한 20%, 30%, 40%인데, 고등학교로 갈수록 높아진 이유는 잘 못 따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빨리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학 선행학습 고민 이유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미리 배워두면 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75%가 대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중복 대답이 다 허용이 된 건데,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쫓아가기 어려워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보니까 60%가 높아졌죠. 사실 초등학교 때는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갈수록 공부 되게 어려워지고 하니까 좀 나이가 들수록 쫓아가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수학 성적이 그러면 어땠나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선행학습을 하면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해야 될 게, 그러면 선행학습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안 한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로 안 했으면 성적이 더 많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상승했다라는 대답을 약간 상승, 많이 상승 더하면 거의 70, 80% 가까이 되죠. 예, 그 정도 학생들이. 전체 비율을 보면 84.2%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또는 시험의 선행학습 유발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오히려 예라는 의견이 많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때는 예가 65%까지 가죠. 그래서 좀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공부 자체가 어려워질수록 학교 수업이나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한다.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인데요. 학교 수업 중간쯤에 시험은 선행학습 안 하고도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은 거의 없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0% 정도죠. 그러니까 대부분 70% 이상은 선행학습 안 하면 학교 수업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리 영역, 이과의 그 인문계의 경우에는 수리 나형인데 이 경우에도 그렇지 않다.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선행학습을 받아야 된다가 거의 한 80%. 이과의 경우에는 이과도 한 80%. 대학교의 수리 논술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근데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선행학습 해야 된다가 84% 되죠. 그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2009년, 10년에 수리 논술을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기분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 융합적인 어떤 과목, 수리하고 논술 두 가지를 융합한 그런 시험인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수리 논술인데 각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면 문제를 융합해서 내기가 귀찮으시겠죠. 많이 머리를 쓰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교재 내용을 많이 그냥 가져다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감기가 걸렸어요. 융합의 그 수리하고 논술을 융합해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 서술형 과학 문제 정도, 서술형 물리 문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물리 중에 좀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뭐 혈관의 두께가 5cm에서 10cm로 넓어지는데 속도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대학교 때 배우는 공식 하나 딱 던져줘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을 던져주니까 니네가 응용해서 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응용만으로 될 것인가? 사실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그 다음에 선행학습과 수학 실력인데요. 선행학습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행학습 성행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학생의 경우에는 불안감 또는 다 같이 사교육을 하는 분위기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나 굉장히 선행학습을 나쁘게만 바라보는 언론 그 기관에서는 실질적 필요성을 굉장히 무시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정말 뭐 악적인 존재다 식으로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 실질적인 필요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학습 하는 이유가 뭐 입시 제도 때문에 특목고나 수리 논술 이런 것 때문에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의 선행학습. 우리 고3 때는 수능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고2 때까지 진도 빨리 고3 거 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저 고2 때까지 고3 진도 막 빨리 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공교육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요인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고3 걸 고2 때 가르치는데 사교육에서는 그럼 당연히 고3 거를 고2 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여기 전문가분이 계시지만 저도 강사를 했었지만 저 짧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학원 전략상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도 유리할 것 같아요. 뭐냐면 선행학습적인 전략이 있고 보충적인 전략,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줄게 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식의 전략을 세우면은 얘가 모르는 게 다르고 제가 모르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모르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는 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죠. 근데 진도를 쫙 빨리 빼버리면은 그냥 다 같이 처음 보는 진도이기 때문에 쭉 순간적으로 뺄 수 있고 다 같이 난 그냥 내가 모르는 걸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요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도 그냥 선행학습 위한 사교육이 훨씬 용이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뭐 경시대회반이라든가 특목고반이라든가 뭐 이런 반 같은 경우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죠. 똘똘한 애들 데려다가 이미 아는 애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선행학습 빼자라는 측면도 있고요. 선행학습 폐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거 당연하고요. 공교육 파행 운영. 저 같은 경우에도 저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업 듣고 와서 사실 많이 잤어요. 근데 저는 안 잤습니다. 근데 많이 자고 다 뭐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보면 다 많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선행학습이 그렇다면 모두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자지만 않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몰랐던 내용은 사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갖다가 아예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많은 기관이나 많은 어떤 선행학습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한 번 듣는 것보다 10번 듣는 게 많이 나니까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예.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내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그런 선행학습까지 무시할 수 없고 막을 수는 없다. 그럼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한 것인가? 뭐 저는 그렇다고 저희 팀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불필요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 것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그게 사교육이든 어떤 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면 시켜주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면적 금지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 쪽도 문제지만 이제 공교육이나 학원 쪽 이쪽을 많이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선행학습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제도 자체가 선행학습이 그냥 필요한 제도처럼 돼 있어요. 뭐 공교육에서 사실 어떤 학원이 없이 사교육이 없이 완벽한 학생들을 커버하는 교육을 하고 있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선생님도 많고 하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교육제도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학원 자체가 보충적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적 수업만 있으니까 수업이 예를 들어 학원이 반이 10개면 한 9개는 다 선행학습반이니까 학원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좀 이런 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이 지금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률 가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하던 법률 자문을 받던 수많은 대부분이 조항에다가 아예 학원한테 선행학습 하면은 안 되게끔 조항에 금지를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학원의 자유를 그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실 공교육 자체가 제대로 정상화가 돼 있으면은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공교육을 선행학습이나 이런 교육이 없이 정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학원을 규율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을 뜯어 고쳐서 자연스럽게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행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학원한테 오히려 보충적 수업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 사실 쉽지 않겠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선행학습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행학습 교육 시스템이 남발되고 있지만 이쪽을 잘 고쳐서 보충적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보자. 방안이 이거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선행 진도 진도를 시험에 출제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되게 어려운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고 하는 그 학교 문제 갖고 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적인 대학교 1, 2학년 학생 제가 물리학 전공했었는데요. 그 물리학과 1학년 애한테 풀락을 해도 좀 공부 안 하고 빼서 술 마신 애들은 못 푸는 그런 문제도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 진도의 그런 걸 시험을 출제하지 말자. 배운 것만 하자. 그다음에 공교육 스스로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자. 즉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학교 이번에 서울대 많이 가야 돼. 그래서 고3 거 다 고2 때 빼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교육 안에서의 보충적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거는 사교육을 공교육을 끌어들이는 거죠. 물론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그 보충 수업 많이 하시고 선생님들이 야자 때도 많이 보충 수업 시간당 몇만 원 받아가시면서 수업 많이 해주셨죠. 그 문제들 EBS 거 사라고 하시고 EBS 강의도 들었죠. 우리 TV 켜놓고. 근데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축해보자. 그래서 굳이 사교육이 어떤 선행학습이 없더라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건 역시도 사실 그동안 수많이 논의가 되는 시스템이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다 실패를 했던 그런 시스템이어서 좀 어쨌든 한번 잘 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교육관리위원회 설치하자. 그거는 공교육 자체를 관리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계속 컨트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일단 선행학습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즉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뒤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입법 정책적 대안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인권 조례 및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규율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 공주석 씨께서